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위험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험물의 분류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물은 총 제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자, 6가지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위험물별로 그 성질이 어떠한 성질들이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류 위험물. 자, 제1류 위험물의 그 성질을 보셔야 돼요.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그래서 제1류 위험물에는 이제 어떠한 그 종류들이 있는지 보시면, 자, 아염소산 염류. 자, 여기 용어 잘 보세요.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그다음 무기과산화물,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오드산 염류,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 자, 어떤 공통점 보이시나요? 자, 제1류 위험물의 종류의 명칭 뒤에 다 뭐가 붙어요? 염류. 그죠? 무기과산화물을 제외하고는 다 무슨 염류가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영어 물질명 뒤에 염류가 붙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제1류 위험물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특성을 보시게 되면, 일단 상온에서는 어떤 상태다? 고체 상태다. 그죠?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고요. 그다음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리고 가열, 충격 및 다른 화학 제품과 접촉 시 쉽게 분해하여 뭐를 방출한다? 산소를 방출한다. 그래서 이 제1류 위험물이 그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산소가 자 방출하고요. 그다음 조연성. 이거 뭐예요? 조연성이 연소를 도와준다는 거죠. 조연성. 그리고 조회성 물질이다. 조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바로 녹는 거죠. 그런 조회성 물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장 및 취급 방법을 보시면, 산화되기 쉬운 물질. 그러니까 산화라고 하는 거는 그 뭐예요? 산소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부터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화성. 그러니까 산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가연물 및 분해성 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것. 그리고 습기에 주의하며 밀폐 용기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 방법으로는 이제 물에 의한 냉각 소화가 가장 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 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자, 냉각 소화가 아닌 바로 마른 모래 등에 의한 질식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무기 과산화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류 위험물입니다. 제2류 위험물은 바로 가연성 고체예요. 가연성 고체. 그죠? 그러니까 연소가 가능한 그러한 이제 고체라는 거죠. 그래서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황화린, 정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물질을 조금 비교하셔야 되는데, 요 황화린은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요 황화린과 이제 약간 용어가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황린. 자, 황린 좀 비슷하죠. 황화린, 황린. 그죠? 이 황린은 바로 제3류예요. 3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용어를 조금 비교하셔야 돼요. 예, 황화린은 제2류 위험물이고요. 황린은 제3류 위험물입니다. 잘 비교해 주세요. 그래서 특성을 보시게 되면, 일단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고요. 그죠? 가연성 고체. 그 다음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산화제와 접촉하면 뭐 할 수 있다? 예,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산화제와 접촉하면 폭발할 수 있다. 그리고 금속분은 물과 접촉 시에 뭐 한다? 발현한다. 그래서 금속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물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화재 시에 유독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고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되기 쉬운 가연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장 및 취급 방법을 보시면, 용기가 일단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점화원의 접촉을 피할 것. 그러니까 위험물 자체는 전부 다 점화원은 피해야 돼요. 그죠? 위험물 같은 경우. 그래서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속분은 물과의 접촉을 반드시 금해야 됩니다. 물과의 반응. 그래서 소화 방법은 이제 물에 의한 냉각 소화인데 보세요. 황화린,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뭐라고 했어요? 물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물을 뿌리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마른 모래 등에 의한 질식 소화가 적합하다는 겁니다. 네, 적합해요. 자, 그다음 제 삼류 위험물, 삼류 위험물. 자, 삼류 위험물에서도 요 성질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 삼류 위험물은 바로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자연 발화가 되는 물질이거나 아니면 물을 피해되는 물질들, 그죠? 금수성 물질. 자, 어떠한 것들이 있나 보세요. 자, 어떤 종류가 있어요? 칼륨, 다 금수성 물질인 거죠.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이러한 것들은 다 금수성 물질이에요. 금수성 물질. 그리고 황린, 그죠? 황린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자연 발화성 물질인 거고요.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그다음 알칼리 금속,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 칼슘 또는 뭐 알루미늄의 탄화물 이러한 것들이 제 삼류 위험물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삼류 위험물에 어떠한 물질들이 있는지 이것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특성은 자, 상온에서 어떤 상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체 상태죠. 고체. 상온에서 고체 상태고요. 대부분은 불연성 물질인데 금속 칼륨과 금속 나트륨은 가연성 물질입니다. 가연성.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과 접촉 시에 발열 및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며 그래서 이 금속이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과 만나면 바로 가연성 가스인 거의 수소 같은 걸 많이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위험하고요. 급격하게 발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장 및 취급 방법에 보시면 용기가 부식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호액 속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물이 그 보호액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재 시에 소화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보관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소화 방법으로는 이제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등에 의한 질식 소화가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칼륨이나 나트륨은 주변 인화물질을 제거해서 연소 확대를 막는 방법도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제3류 위험물은 바로 질식 소화가 적합하다는 거예요. 질식 소화. 자, 다음 제4류 위험물입니다. 제4류 위험물. 자, 사류 위험물은 이제 인화성 액체예요. 액체. 인화성 액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름 있죠. 석유나 뭐 가솔린, 그죠? 뭐 이런 거 등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있냐? 크게 이제 분류를 하면 특수 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 유류. 어때요? 전부 다 뭐 기름이죠, 기름. 그죠? 유류예요, 유류.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 세세한 것들은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특성. 제4류 위험물의 특성은 일단 상온에서 어떤 상태다? 액체죠, 액체. 인화성 액체니까. 그죠? 상온에서 액체 상태고요. 그리고 상온에서는 좀 안정하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상온에서 안정하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점화원이 없는 경우에는 뭐 불도 잘 안 붙고요. 온도가 높지 않은 이상 잘 불이 안 붙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화성 증기를 발생한다. 그쵸? 그러니까 기름을 이렇게 상온에 놓으면 그 기름이 이제 서서히 증발을 해가지고 인화성 증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점화원이 딱 보잖아요. 점화원이 있으면 바로 그 증기에 불이 붙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소 범위의 폭발 한계는 낮아요. 그죠? 낮고요. 물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은 잘 안 섞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 약간의 자극으로는 쉽게 폭발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보다 무겁다는 거는 증기 비중이 1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증기 비중 자체가. 그리고 대부분은 유기화합 물질, 그리고 비교적 낮은 발화점을 갖는다. 그렇죠? 발화점이 낮아요. 발화점 자체가. 그다음 저장 및 취급 방법으로는 일단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불티나 불꽃, 화기, 기타 여론의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온에 딱 놨을 때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 불꽃이나 뭐 점화원이 있는 경우에는 급격하게 폭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위험한 거예요.
자, 온도를 인하점 이하로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운반 용기에는 화기, 엄금, 화기, 그죠? 불을 대면 안 돼요. 화기, 엄금 등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소화 방법으로는 포소화약제, 분말 소화약제, 그 다음 CO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할론 소화약제, 물 분무 소화약제에 의한 어떤 소화? 예, 질식 소화가 적합하다라는 거죠. 질식 소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제4류 위험물에 이제 분류가 나와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4류 위험물을 크게 분류를 하면 이런 식으로 특수 이남을, 그 다음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까지 알코올류, 동식물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각각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 이나물에는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산화 프로필렌,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것들은 이제 특수 이나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1석유류에는 이제 아세톤, 그리고 가솔린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휘발유죠. 그다음에 벤젠, 그리고 톨루엔, 콜로디온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제1석유류에 속하는 물질들이고요. 그다음 제2석유류에는 이제 등유, 난방용으로 쓰는 등유, 경유, 자동차에 쓰죠. 경유, 송근유, 장뇌유, 테레빈유, 크롤로벤젠, 아세트산, 아크릴산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제2석유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제3석유류에는 이제 중유와 크레오소트류가 있고요. 제4석유류에는 기계유 그리고 실린더유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그 수용성과 또 비수용성도 나눌 수 있어요. 물에 녹느냐, 물에 녹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알코올류에는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 그다음 프로필알코올, 그리고 이소프로필알코올, 변성 알코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동식물유류. 이렇게 해서 제4류 위험물에 각각에 해당하는 것에 어떠한 그 물질들이 있는지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벤젠의 성질인데 이 벤젠의 성질은 이제 벤젠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어요? 제1석유류에 속해 있는 거죠. 그죠? 그 벤젠의 성질에는 뭐냐? 방향족 냄새의 무색 액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족 냄새인데 이 벤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콤한 냄새가 나요. 달콤한 냄새가 나면서 무색, 색깔이 없는 그러한 액체입니다. 벤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체 상태에서도 가연성 증기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액체 상태일 때 이렇게 가연성 증기를 발생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고체 상태인 경우에서도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화점은 뭐예요? 인화점은 불꽃을 접했을 때 바로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가 인화점이죠. 그 인화점이 섭씨 영하 11도씨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죠? 영하의 온도에서도 불이 붙는다고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죠? 그 다음 분말 약제, 포말 등의 소화에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소화다. 그래서 벤젠의 성질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류 위험을 볼게요. 자, 제5류 위험물의 성질은 뭐예요? 자기 반응성 물질인 거죠. 맞나요? 자기 반응성 물질. 자, 그 종류를 보시면은 좀 이 용어 자체가 약간 어려워요. 품명을 보시면. 보세요. 유기 과산화물 있고요. 질산 에스테르류,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 아조 화합물, 그다음 디아조 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히드록실아민 염류. 상당히 용어 자체가 어렵죠. 그렇죠? 이러한 느낌들이 나는 것들은 전부 다 제5류 위험물인 자기 반응성 물질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헷갈리시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여기 있죠? 유기과산화물이다. 유기과산화물. 우리 아까 했었던 제1류 위험물 중에 뭐가 있었어요? 무기과산화물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무기와 유기과산화물의 차이는 뭐냐? 바로 탄소죠. 탄소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유기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제5류 위험물에 속하고요. 그리고 무기과산화물은 제1류 위험물에 속하는 거죠. 제1류. 자, 그래서 이 특성을 좀 보실게요. 자, 상온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이다. 그래서 고체인 것도 있고 액체 상태로 있는 물질도 있다라는 거죠. 상온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다. 그리고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빠르며 불안정하고 분해되기 쉬우므로 폭발성이 강해요. 자기 반응성 물질이기 때문에. 예, 폭발성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자기 연소 또는 내부 연소를 일으키기 쉽고 산화 반응에 의한 자연 발화, 그죠? 예, 자연 발화를 일으킨다. 자기 발응성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불이 붙으면 소화가 곤란한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 및 취급 방법을 보시게 되면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화재 시 소화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 뭐 한다? 나누어서 보관한다. 그죠? 그 다음에 점화원 및 분해 촉진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고 운반 용기에 바로 화기 엄금, 불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화기 엄금 등의 표시를 할 것. 그리고 소화 방법으로는 자, 화재 초기에만 대량의 물에 의한 냉각 소화를 진행합니다. 대량의 물을 이용한 냉각 소화. 단 화재가 진행이 되면 자연 진화가 되도록 기다릴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화재가 진행이 됩니까? 화재 초기 상태에서 초기 화재인 경우에는 물을 사용해서 냉각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화재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때는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화재가 진행이 되면 자연진화라는 말 자체가 그냥 다 타게 내버려 두는 거죠. 다 탈 때까지 자연진화 되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제6류 위험물이에요. 6류 위험물의 성질은 산화성 액체죠. 액체. 그죠? 산화성 액체예요. 자, 보시면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등이 있어요. 맞나요? 제6류 위험물,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죠? 과산화수소, 소독약 있죠, 소독약.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수소가. 그래서 산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물질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특성을 보시게 되면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죠. 산화성 액체니까 액체 상태. 그리고 불연성 물질이지만 강산화제이다. 그래서 이 제6류 위험물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 산소 공급원으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산소 공급원. 그래서 불연성 물질이지만 아주 강한 산화제라는 거죠. 강한 산화제. 그리고 물과 접촉했을 때는 발열을 하고요. 유기물과 혼합하면 뭐 한다? 산화시킨다. 그러니까 산화성 액체니까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고요. 그리고 부식성이 있습니다. 부식성. 그래서 이제 저장 및 취급 방법을 보시게 되면 일단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물과의 접촉은 피해야 됩니다. 그죠?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리고 가연물 및 분해성 물질과의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 방법으로는 바로 마른 모래죠. 마른 모래 등에 의한 질식 소화가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과산화수소는 다량의 물로 어떻게 한다? 희석 소화. 그 물에 탄다고 하잖아요. 희석시킬 때, 그죠?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다량의 물을 사용해서 희석 소화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거예요.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있잖아요. 그 위험물별로의 그 성질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소방 원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그 소방 관계 법규에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것도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제1류부터 6류까지 6가지의 위험물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위험물별로의 그 성질들, 자, 성질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앞 글자를 따서 어떻게 암기하시냐? 산가자 인자산이에요. 앞 글자 딴 거예요. 산가자 인자산, 그죠? 산에 가자 인자산으로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제1류 위험물은 뭐라고 했어요? 산화성 고체예요, 액체예요? 고체죠. 고체, 산화성 고체. 그 다음 제2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가연성 고체죠. 그죠? 가연성 고체. 그 다음 제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죠. 금수성. 이제 물을 금지한다. 그죠? 금수성 물질. 그 다음에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그죠? 인화성 액체. 그 다음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 그리고 제6류위험물은 산화성 액체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산가자, 인자산 이렇게 해서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이제 질산과 이제 과산화수소의 성질들이 나와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질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일단 부식성이 있고요. 부식성이 있으면서 불연성 물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6류 위험물의 이제 공통된 성질인 거죠. 뭐 산화제이다. 그 다음에 산화성 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것. 이것들은 전부 다 뭐 제6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의 성질도 보시게 되면 이 과산화수소는 일단 비중이 1보다 커요. 그러니까 비중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1보다 크기 때문에 물보다 더 무거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에 잘 녹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화성 물질, 그죠? 과산화수소는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산화성 물질로 다른 물질들을 산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연성 물질, 그리고 상온에서 액체이다. 자, 이런 성질들을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 제조소의 이제 표시 사항인데,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소방관계법규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소방관계법규에도.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위험물은 우리가 제1류부터 6류까지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1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같은 경우 있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나 제3류 위험물 중에서 금수성 물질, 금수성 물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바로 물기 엄금인 거죠. 물과 만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물기 엄금이고요.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는 이 물기 엄금을 표시하는 색상은 바로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자, 그 다음에 제2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거예요.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에는 화학이 주의라는 표시를 해야 돼요. 화기 주의. 맞나요? 화기 주의. 뭐 이것을 뭐 운반하거나 뭐 저장하는 장소에는 이러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2류 위험물 중에서의 인화성 고체나 그리고 자연 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이러한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화학이 엄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그죠? 화학이 엄금이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화기주의 같은 경우는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건 물이죠, 물. 물이니까 청색 바탕인 거고요. 이거는 뭐예요? 불이죠, 불. 불이니까 적색 바탕이라는 거죠. 구분할 수 있죠, 그죠? 물기엄금이니까 청색 바탕. 이거는 불, 화기주의, 화기엄금이니까 적색 바탕. 빨간색으로,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6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아요. 맞나요? 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 제4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은 화기 엄금을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색상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다. 이 정도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죠. 바로 화기 엄금, 그리고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위험 물질에 따른 이제 저장 장소입니다. 이것도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이제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위험물들이냐? 일단 물 속에다가 저장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물 속에 저장 잘 안 하잖아요. 먹는 거 빼고, 그죠? 그런데 이제 황린이나 고체죠. 제3류 위험물, 황린이나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디에다 저장하냐? 물 속에다가 저장해야 돼요. 이거는 상온에 내놓으면 안 돼요. 상온에 내놓게 되면 이 황린 같은 경우는 그 자연 발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 발화예요, 자연 발화. 예? 그래서 반드시 물 속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트로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때요? 이것도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그죠? 이거는 알코올 속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칼륨, 나트륨, 리튬, 마그네슘 이게 뭐예요? 다 금속이죠, 금속. 그죠? 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 또는 등유 이런 석유류 속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위험 물질에 따른 저장 장소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주의 깊게 보실 거는 바로 이겁니다. 황린이나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저장한다? 물속에 저장한다. 이 정도 조금 더 주의 깊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자,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혼재 기준.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위험물을 이제 저장함에 있어서 위험물을 혼합해서 지금 1류부터 6류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위험물을 혼합해서 저장을 가능한 위험물들이 있어요. 자, 어떤 위험물들이 있냐면, 자, 이거는 제가, 암기하기 좀 편하게 이런 공식이 있어요. UV. 제가 이제 만든 건데, 자, UV 공식이라고 있어요. UV 공식.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해보세요. 자, 위험물은 제 1류부터 6류까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2, 3, 4, 5, 6. 이렇게. 그죠? 1, 2, 3, 4, 5, 6. 1류부터 6류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넣은 거냐면, 자, 이렇게 돼요. 제 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이죠? 혼재 가능해요. 그죠? 혼재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제 2류 위험물과 5류 위험물 혼재 가능해요. 이렇게 둘이 섞을 수 있다고요. 혼합해서 저장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제 3류 위험물과 4류 위험물도 혼재가 가능해요. 이렇게. 그죠? 또 있어요. 뭐가 있냐? 여기 있죠. 그 다음 제 2류 위험물과 제 4류 위험물도 혼재 가능해요. 이렇게. 그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 4류 위험물과 5류 위험물도 혼재 가능해요. 지금 몇 가지 케이스가 되죠? 지금 총 5가지. 맞나요? 5가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UV, U죠, U. 1, 2, 3, 4, 5, 6. 순서가 U, 그 다음 V, V. 그죠? 이렇게 앞뒤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재가 가능한 것은 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 그 다음 2류와 5류, 3류와 4류, 2류와 4류, 4류와 5류. 이렇게. 총 5가지 조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보이시는 게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혼재가 가능한 거예요. 혼재 가능한 것. 그래서 제 1류 같은 경우는 6류만 되고요. 제 2류 위험물은 4류와 5류랑 혼재 가능하죠. 그 다음 제 3류는 4류만 되고요. 그리고 제 4류는 5류 되고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그으면은 서로 대칭이 되는 거니까 몇 개만 보시면 된다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5개의 조합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6, 2, 5, 3, 4, 2, 4, 4, 5 이런 식으로. 그죠? 암기하기 편하겠죠? UV 공식 쓰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별을 달리하는 혼재 기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연소 이론을 다 마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화재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